자, 포바이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리오사 AI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 퓨리오사 이슈가 처음 불거졌을 때요. 저 앞쪽에 처음 불거졌을 때, 자, 생각외로 이런 종목들이 대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조가 지금 현재의 구조하고도 이렇게 일단 맞물리는 건데요. 자, 이 성격이, 자, 이 종목이 왜 첫 드러났을 때는 퓨리오사에 투자를 했던 종목, 그래서 창투사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가 대표주였었죠. 퓨리오사에 관련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퓨리오사에 투자를 했던 그 외 나머지 TS 인베스트라든가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서는 토마토 시스템 같은 회사들도 부각이 되기도 했었고요. 자, 스타트에서는 이 DSC가 선두에 섰었는데 중간에 바뀌었죠.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대만 가지고 뭐 눈앞에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난 것 없이 기대만 가지고 움직이는 테마들이 있죠. 현실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테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건 없이 뭐 전쟁이 자체가 아직 끝나질 않았으니까요. 이제 기대만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막 엮어놓은 이런 기대만 가지고 움직이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테마들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현실에서 보여지는 부분들 없이 기대만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걸 따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슈는 달기 나름이고 지금 현재의 장세 성격에서처럼 돈질 들어오는 놈이 장땡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돈질 들어오는 놈이 장땡이다. 그러면 돈질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당길 때 같은 경우에 어떤 종목을 돈질이 들어와서 당기기 쉽냐라는 얘기죠. 당연히 작은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창투사 종목들 같은 것처럼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뭐 이전에 뭐 외국인이나 개인들이 잔뜩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혹은 주가가 올라들어오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던져버리고서 패드기 쳐가지고 눌러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쪽이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개입해서 누르기 힘든 소형주 건드리기만 조금만 찔러주면 알아서 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뜻밖의 예상 외의 종목들이 테마의 대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시세하고 물린다라고 얘기 드렸죠. 현재의 시세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실적이고 밸류에이션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이 무조건 세력 수급이 장땡이다 라는 얘기 지금 매일같이 반복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종목은 4x4는 올해 들어와서 상한가를 가장 많이 기록한 종목입니다. 상한가 개수가 1년 전체로 1년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보다 다른 종목 전혀 엉뚱한 종목이 등장을 하죠. KD. 최근에 중성철강 건설 이슈부터면서 또 올라갔던 이 KD의 경우 같은 경우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데 아무런 이슈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번 세 번째까지 해서 이번 세 번째에서는 뒤쪽 부분에 지금 135만 주 주색 건설이라는 이슈가 붙었습니다만 여기 올라가는 이슈 없고요. 여기 올라가는 이슈 없고요. 최근에 밑에서 바닥에서 나올 때도 전혀 아무런 뉴스 없이 올라 들어왔죠. 그야말로 딱 세력 수급 돈질 들어오면 장땡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텐데 이 KD가 1년 동안에는 상한가 개수가 가장 많았던 종목입니다. 장중 상한가까지 뭐 종가 상한가까지 친다라고 하면 단연 이 종목 4x4죠. 10번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고요. 올해만 뒤집어 얘기하면 세력 수급 그리고 그 주를 추종하는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붙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또 이번 사이클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상증자가 나오면은 주가가 개박살 나버리는 거 뭐 거의 공식화된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탄을 하고 했었죠. 유상증자도 종류가 있는데 그게 회사 성장에 관한 뉴스 유상증자하고 돈 빼먹자라는 유상증자하고 종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앞으로 이제 진짜로 로봇 흐름 타고 실적이 제대로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로 내려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예. 자, 실질적으로 분기 실적 보게 되면 로보티즈는 플러스로 지금 돌아서 지금 쭉 돌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겠다. 이건 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고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 바로 돌려가지고 돌려쳐버리는 흐름 나왔고요. 로보티즈가 이런 흐름을 보이자 그 다음엔 젠백스죠. 역시 마찬가지 딱 하루 내리고
로보티즈 딱 하루 내리고 그리고 돌려버렸고요. 젠백스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유상증자 나오고 대규모 유상증자 나오고 딱 하루 내리고는 보시다시피 다 돌려서 원위치까지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나온 종목을 반대로 쳐서 돌리는 게 이게 지금 유행처럼 돼버렸죠. 그리고 이번에는 4x4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공통점으로는 뭐 있죠?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자 유상증자 나와서 쳐 돌린다고 하더라도 아무 종목이나 그야말로 소나게나 다 유상증자 나와가지고 쳐돌리지는 않죠. 이걸 돌릴 만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력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 존재하는 종목이죠. 로보티즈, 젠백스, 그리고 여기 4x4. 공통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x4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유상증자를 해서 늘 같은 공식이죠. 그러니까 배정분의 30%만 청약하기로 했으면서 뭐 이런 거 뭐 양아치 유상증자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거의 유행처럼 이렇게 두 개 유행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이 4x4는 여기도 최대 주주가 30%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뭐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이에요. 운영자금인데 내가 돈 빼먹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성장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죠. 젠백스도 똑같이 성장. 세 회사가 모두 다 똑같아요. 성장해서. 근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아예 운영자금보다 이제 운영자금이 아닌 다른 쪽의 자금도 용도가 공시가 되어 있고, 젠백스하고 이 로봇 4x4 같은 경우는 다른 쪽의 자금에 대한 거는 뭐 자금 목달로 공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가지고 뭘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일단 꺼내놨죠. 저 앞쪽에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증자하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 운영자금인데요.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시설 투자 자금 같은 게 별도로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는 종목이 아니니까 엄청난 적자에 쌓여 있었고 3년 연속으로 100억대 적자 이런 적자를 보였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최근 유행하는 대로 세력 게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도 뭐 다 제어치고 일단 들어오면 가는 형태. 그러니까 시장 강세에 등을 넘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게 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 지수가 지금 박스만 쳐도 종목이 변동성이 장난 아닌 퍼센트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날 갑자기 10%가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절대로 놀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라면주가 20%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을 했던 농심, 오뚜기 20% 오뚜기는 더 올라 들어갔었고요. 라면주들이 20%씩 올라가요. 이렇게 오늘 아침 넥스트에서 오뚜기는 무려 24%가 올라 들어갔었습니다. 지금이 이런 장세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세력 들어오는 놈이 그냥 장땡이다라는 얘기 되는 겁니다. 범한 퓨얼셀, 한선엔지는 어제에서 오늘도 강세를 보여요. 4x4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종목 자체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무슨 종목 자체의 힘이 보입니까? 그러나 앞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올 들어 상한가를 가장 많이 기록한 종목입니다. 자, 세력이 아주 짱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종목이 올라가기만 하면 따라서 붙어서 이 종목을 올려줄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존재가 있고, 이렇다고 하면 뭐 지금 흐름이라고는 뭐 얘만이야? 그렇죠? 앞에 이미 바로 직전에 두 개의 종목이 대규모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뒤집어 엎기로 들어간 종목이 두 개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4x4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림들을 또 보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어제는 시장 다시 살아나면서 AI 쪽에도 실실실 나오고, 그냥 한동안 고전을 했었던 스테이블 코인, 지역 화폐, 결제 이쪽의 테마질들도 쭉쭉 나오고 있죠. 저기 앞서서 뭐 저희가 먼저 뭐 미톤이라든가 다날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 종목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전에 보였었던 NHN KCP 같은 종목들도 지금 1, 2, 3 오늘까지 가지고 지금 3일째 들어올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의 흐름들 자체가 그 앞에 거래소에 더존 비전 같은 경우는 뭐 일찌감치 올라 들어가서 직전 위치까지 지금 벌써 다 들어가 버렸고요. 다 들어갔다 여기 오히려 쉬고 있죠. 지금 벌써 직전 위치까지 다 넘어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세라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올라갈 만한 흐름도 됐고 모든 요건이 다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앞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거 전형적인 세력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력주가 장땡인 시기이고요. 하여튼 현재의 흐름으로 친다면 앞서 나갔던 다른 대표적인 종목들, 로봇 쪽의 대표 로보티즈, 바이오의 젠백스, 그리고 AI는 4x4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올라간다 쪽으로 배팅을 걸어보고요. 밑에서 뭐 지금 벌써 한 3일 돌았습니다만
뭐 젠백스 같은 경우는 그보다 지금 더 나가고 있으니까요. 로보티즈도 그렇고, 자, 로보티즈 그 전에 그렇게 올라왔는데도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늘까지 8일째거든요. 자, 이렇게 돌아들어온 세력만 존재하지만 장세가 강하고 세력이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 좀 더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겟 라인 17,000원대 잡고요. 지금 14,000원이니까 지금 위치 정도에서 노린다고 하더라도 뭐 올라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세력이라 그러면 더 당기겠습니다. 이거 지금 같은 때 당기지 않으면 언제 당길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저 위쪽에서 이제 정리하고 나갔던 흐름들이 한번 보이는 흐름인데요. 지금 마지노선이죠. 이게 딱 걸려 들어가서 이게 전형적인 돌리기 리버설 형태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위쪽까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놓고 보시고, 자, 요 정도 들어가 지금 61선을 넘나들고 있거든요. 61선 넘어서 이제 121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헤딩하면 좋다는 얘기죠. 자, 위에 들어가지고 이 선까지 오늘 장중에 치고 꼬리다는 거 관계없습니다. 위에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면 당긴다 확정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눌려 들어오는 자리에서 잡고 따라 들어가는 형태로 거래를 하는 거죠. 이제 현재 자리 중심이다라고 하면 뭐 저 14,000원 되겠네요. 14,000원선 요 정도 선까지 살짝 눌러 내려왔다 다시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잡고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 드립니다만 세력주와 업황주는 구분이 다릅니다. 업황주는 눌릴 때 잡는 거고요. 이런 거 실적 우량주 업황으로 달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눌릴 때 잡는 겁니다. 이렇게 눌려 들어올 때 모두 다 그렇죠. 지금 한진중공업 자 이거 눌리고 돌아갈 때 이때 나간 거고요. 현대마린 다 똑같죠. 지금 모두 다 언제 포인트를 잡고 들어갔냐라고 하면 저 밑에서 산 거 제외하고 이제 뒤에 들어가는 거 얘기합니다. 저 밑에 산 거 이거 말고요. 여기죠. 눌릴 때입니다. 눌릴 때고요. 눌릴 때 잡고 업황주들은 눌릴 때 잡는 거고요. 세력주는 눌릴 때 잡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눌리는 거는 장중에 살짝 눌리는 걸 얘기하는 거지, 주가가 다시 꼬라박아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이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요 살짝 눌리는 장중 눌림목을 이용하는 거지 시세 자체가 꺾여서 내려오는 것 쪽에서 바꿔 들어가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구분을 하셔서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치고 나오는 날 그날 장중에 승부를 가셔야 돼요. 빨간색.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정확하게 포인트를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고민이 생길 수도 있죠. 자,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분들이 있죠. 이런 고민들, 여러분들의 이런 고민들을 덜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오르고 채팅 앱에 들어가시면 오르고 채팅 앱에 다운로드 로드 받아 들어가시면 최고 전문가 24분의 전문가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아침에도 또 코인 시황이 천재 리더님이 코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오르고에도 코인 전문가 두 분 있습니다. 코인을 다룬 분, 자, 화면에도 보이죠? 윤세석 코인, 저래서 이렇게 균수가 코인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주식이 22명입니다. 자, 22명의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22명의 전문가들이 모두 다 대형 우량주만 본다, 혹은 뭐 실적 우량주들만 본다라고 하면 이 대박수기 지금같이 뭐 여기저기 다 날아가는 이 대박수기를 다 놓치겠죠. 그죠? 혹은 또 22명의 전문가들이 전부 세력주만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에러가 되는 거고요.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24명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건 관계없이 모두 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각각 다른 투자 성향, 각각 다른 잡분법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더라고 재료주 매매, 세력주 매매, 테마주 매매, 급소 매매 방식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4가지 유형의 스타일의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단타를 잘하면 이 메인 블록 안에 이렇게 딱 넣어두고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접근법 자체가 다르니까 종목이 움직이는 이유 자체도 다르잖아요. 재료 나가져 날아가는 종목이 있고 테마로 튀어 날아가는 종목들이 있고, 어저께 SFSC 같은 경우는 재료주이기도 하지만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올라온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테마 성격 가지고 돌아 들어온 거 업황이고요. 테마로 돌아 들어온 거기도 하고요. 차례대로 쭉쭉쭉 해서 저 밑에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맨 아래 있는 한국정밀기계 서암, 서암기기 같은 이 기계주들까지 올라 들어왔지 않습니까? 조선주를 타고.
요런 것들도 다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쪽에 세력주 형태이기도 하고요. 저가주, 세력주 다 잡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훅 들었다 나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며칠 정도는 계시면서 이 전문가들이 어떤 접근법으로 접근을 하느냐를 살펴보시면 그 특기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 특기들 다르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배치시켜 놓게 되면 강세장 지금처럼 강세로 미쳐 날아 들어갈 때는 그렇죠. 여기서도 하나 저기서도 하나 이 같은 특기를 같은 접근법을 가지고는 하루에 뭐 10개 종목을 매매를 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아주 강한 날 같은 경우 하루 종일 단타 쳐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 그저께 그 전날 이런 경우라 그러면 하루 종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날은 하루 종일 단타 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다른 분들로 이렇게 쭉 갖다 놓게 되면 제로 쪽에서 매매 하나, 테마에서 매매 하나, 세력수로 하나, 세력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나오죠. 지금 같은 경우는 각각 다르게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강력한 종목들로 자 오르고 제대로 활용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